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버전 호주 시드니 생활비 정리해 드릴게요. 이전에 2023년, 2021년에 시드니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고정비를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동안 여기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주 유학이나 이민 또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년 전에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처음 와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살게 됐고요. 석사를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일한 지는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고정비, 이건 제가 집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야 하는 돈들이에요. 예를 들면 렌트비나 보험료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비인데요. 이건 먹고 뭐 일하러 가고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뭐 장 보는 거나 아니면 기름값 같은 것들이에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비용은 내가 안 써도 되는데 쓰는 돈들 있잖아요. 뭐 외식이나 쇼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자료를 정리했냐면 제가 익스펜스 어카운트로 쓰는 두 개의 은행 계좌에서 거래 내역 5개월치를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나눠서 모든 거래 내역을 분류했고요. 그럼 이렇게 최종 금액이 나오고 이걸 비용의 종류에 따라서 한 달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료품, 장 보는데 사용한 비용은 총 비용 나누기 5를 해서 한 달치 금액을 구했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 보험료는 총 비용을 12로 나눠서 한 달치를 계산했습니다. 불 켜고 왔어요. 조금 더 밝아졌죠? 그럼 고정비부터 볼게요. 고정비는 크게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가장 큰 돈을 쓰는 부분은 바로 렌트비입니다. 시드니는 서울이나 뉴욕, 런던 이런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월세가 굉장히 비싼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저는 현재 방 하나에 스터디룸 하나가 딸려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요. 일주일에 635불을 렌트비로 내고 있어요. 한 달을 4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2,540불, 한국 돈으로는 233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트레인역이 없고 버스만 있어서 차가 좀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시드니 시티랑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20분 정도? 근데 시티는 주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차로 가진 않죠. 3개월 전쯤에 이사를 했는데 이 동네를 골랐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 회사랑 가깝고 두 번째로 제가 올해 차를 구입해서 트레인역이 없는 게 저에게는 딱히 단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깨끗하고 보안이 되게 좋았고 마지막으로 발코니랑 오피스룸이랑 그다음에 침실에서 보는 뷰가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보자마자 반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집은 월라이 크릭이라는 공항에서 되게 가까운 동네였어요. 거기서 침실 2개, 화장실 2개인 집에 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는 855불, 일주일에 855불을 2명이서 나눠서 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인데요. 저는 호주 정부에서 해주는 메디케어에 추가적으로 사보험을 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로 매달 122.3불이 나가고 또 자동차 보험 이거는 1년에 2,115.34불이었는데 한 달치를 계산을 하면 176.28불입니다. 제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보험이 더 비싸네요. 세 번째는 차 대출금. 제가 올해 첫 차를 샀는데 반절은 현금으로 내고 반절은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대출이었고 뭔가 좀 어려웠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출금을 553.49불씩 상환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터넷이랑 휴대폰 통신비인데 각각 67불, 30불을 내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 보시면 제가 휴대폰 요금으로 44.99불을 매달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든 비용이 다 올랐는데 이것만 줄어들었죠. 44.99를 내다가 지금 30불을 내고 있으니까 제가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일반 요금제에서 프리페이드 플랜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비용은 30불로 낮아졌는데 제가 사실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뭐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할 때도 사실 집에 있으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주는 게 저에게는 큰 어드밴티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은 유틸리티,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것들인데요. 가스비는 한 달 기준으로 80.58불이 나왔고요. 근데 보시면 첫 리딩 피가 32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한 50불 선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수도세는 한 달 10일 정도에 8.64불이 나왔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아직 전기세 고지서를 못 받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저는 50불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총 유틸리티 비용을 110불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겠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 이게 고정비라서 이 카테고리 넣었고 한 달에 꾸준히 나가는 구독 서비스 비용은 넷플릭스 25.99, 유튜브 프리미엄 22.99, 애플 아이클라우드 4.49, 월드프레스 13.2 이렇게 총 66.67로 잡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받아서 그 내역을 하나하나 보면서 코드 분류를 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을 몇 개 발견을 했어요. 막 첫 달 무료로 써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결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써봤는데 해지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걸 몇 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싹 다 정리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지출들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낭비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뽑으셔서 지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분류해보시는 거. 그러면 한두 달치만 하셔도 내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숨어서 낭비되는 돈들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저의 마지막 고정비는 회계사 멤버십 비용으로 매년 유지비를 내는데 이게 1년에 870.5불이에요. 그래서 한 달로 계산을 하면 72.54불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고정비는 3,738.28불로 원화로 약 340만 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변동비인데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식료품 구입하는 장 보는 비용이고 두 번째로 차와 관련해서 톨비, 주차비, 기름값이 있고 또 병원 가는 비용과 약값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식료품비는 한 달에 428.82가 나왔는데 그럼 일주일에 100불이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장을 보니까 적당한 것 같고요. 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 달 주차비가 134.69. 출근할 때는 제가 회사에서 근처에 있는 호텔과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하루에 10불을 내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을 하니까 그때 드는 주차 비용, 어디 놀러 갈 때 드는 주차 비용, 시드니는 주차비도 상당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주유비는 한 달에 43.57불인데 제 차가 하이브리드카인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름값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타는 키로수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톨비로 50.01불이 나왔는데요. 시드니는 도시 곳곳에 이 톨비를 내야만 탈 수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한 4, 5불 정도 돈을 내지만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일반 도로를 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톨비를 내게 되는데 가끔은 길을 잘못 들어서 톨비를 타는 도로로 들어가 버려서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 갈 때는 이런 도로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 이런 식으로 톨비를 내는 도로를 타게 돼서 한 50불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병원비랑 약값으로 한 달에 84.87불이 나왔는데요. 호주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주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응급실을 가야 하는 그런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는 GP라는 한국어로 치면 가정의학과 정도일 것 같아요. 그 GP를 먼저 만나서 컨설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제 GP한테 리퍼를 받아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전문의, 각 과마다 이제 전문의가 있죠.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벌크 빌링하는 곳을 가시면 전액 무료로 GP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분들이나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카드가 없고 대신 사보험이 있으시잖아요. 비자를 신청할 때 이제 보험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 보험에서 이제 GP를 커버해 줄 수도 있고 좀 저렴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GP 비용을 커버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메디케어 카드가 있어도 프라이빗 빌링을 하는 곳을 가시면 먼저 돈을 내고 이제 메디케어에서 그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는 병원은 이제 프라이빗 빌링을 하는 곳이라서 매번 갈 때마다 70불에서 75불 정도 내고 한 42불 정도를 돌려받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백혈구 수치가 좀 낮게 나와서 병원을 좀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최근 5개월치의 그 병원비와 약값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 변동비는 741.97불로 원화로 하면 67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은 약간 스플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문화생활이나 외식 같은 비용 이런 거는 개인마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를 소비하는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딱히 유용한 정보가 아닐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 기준 총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하면 한 달에 4,480.25불, 원화로 407만 원 정도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시드니에서 생활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